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번에 새로 출시한 갤럭시 워치 7 시리즈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언팩 행사하고 언팩 행사 진행 중에 이미 엠바고가 풀렸는지 유튜브 영상들 막 올라오더라고요. 언팩 행사가 끝나고 영상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언팩 행사 중에 영상이 다 올라왔어요. 그래서 실물들 다 볼 수 있었는데, 그래서 저도 영상을 몇 개 봤는데 그래요. 기대한 것만큼 막 좋게 나온 것 같진 않아요. 가격도 많이 올랐는데 그만큼 좋아진 것 같진 않네요. 어쨌든 지금 실물은 제가 없고 일단 삼성닷컴 공식 사이트에서 정보 좀 둘러보려고 합니다. 보자. 일단 워치 7 먼저 보면 기본적인 외형은 크게 달라진 바가 없어요. 전작이랑. 자, 워치 7 시리즈 보면 그냥 워치 7, 워치 7 울트라가 있고 워치 6에 있던 클래식 버전이 사라졌어요. 그 베젤링, 물리 베젤링이 있어서 실제로 돌아가는 그런 클래식 없어지고 그냥 울트라로 바뀌었습니다. 좀 내려볼까요? 갤럭시 AI 어쩌고저쩌고. 그래요. 넘어가죠. 그래서 AI 헬스 기본은 원래 그냥 삼성 헬스에 뭐 운동 분석, 건강 분석 기능이 있었어요. 그거를 약간 AI 기능으로 포장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갤럭시 워치 시리즈를 벌써 3년, 4년째 쓰고 있는 저로서는 크게 와닿지가 않아요. 개인 맞춤형 수면 코칭 이미 워치 6에서 되고 있었어요. 향상된 운동 측정, 그건 좀 더 살펴보죠. 강력한 퍼포먼스, 이번에 그 칩이 바뀌어서 좀 더 좋아졌다 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도 실사용을 좀 해봐야겠죠. 지금은 알 수 없는 얘기고. 봅시다. 시선을 사로잡는 플로팅 디자인, 스타일을 업그레이드 해보세요. 이미 디자인은 워치 6나 4나 똑같은데 요 납작한 거요. 그래요. 색상은 그린, 실버, 크림 세 가지 컬러가 있다. 그리고 스몰, 라지 두 가지 사이즈. 이 스몰이 40mm, 라지가 44mm,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40mm, 44mm라고 하면 되는데 스몰, 라지? 워치 크기를 스몰, 라지로 구분하는 거 저 처음 봤어요. 제대로 된 그동안 팔아온 정확한 규격이 있는데 그걸 스몰, 라지로 써놓네요. 막강한 성능이라고 하는데 자랑하는데 뭐 그걸 설명을 좀 해줘. 그래서 새로운 3나노, 이전에는 5나노라고 했는데 뭐 제가 그런 기술적인 부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할게요. 그래서 뭐 펜타코어 프로세서, 펜타가 5, 코가 5, 5개라는 거죠. 그래서 펜타킬을 하면 5킬이죠. 펜타코어 프로세서. 그래서 이게 전작인 워치 6보다 뭐 성능이 3배인가 4배인가 좋아졌다고 하는데 이게 써봐야 알아요. 사실 그런 말 쉽게 믿으면 안 되는 게 워치 4나 워치 6나 제가 처음 사서 썼을 때 전부 다 빠릿빠릿했어요. 끊김없이 아주 빨랐어요. 근데 한 달, 두 달, 세 달 쓰다 보니까 버벅였어요. 단순한 터치도 누르면 탁 누르자마자 소리가 나야 되잖아요. 예. 근데 누르고 나서 진짜 0.3초, 0.5초 있다가 반응을 해요. 정말 느려요. 그러니까 그런 버벅임이 처음 샀을 때 말고 꾸준히 쓰면서도 몇 달씩 쓰면서도 없어야 되는데 워치는 워치 4나 워치 6나 똑같았어요. 이 워치 7이라고 다를까 싶긴 하네요. 별로 큰 기대가 되진 않아요. 이 부분은 지나가고 차원이 다른 정밀도, 업그레이드된 바이오 액티브 센서. 예, 제가 지금 워치 6 클래식 47mm를 쓰고 있고 그래서 후면을 뒤집어 보면 모양이 좀 많이 달라졌어요. 지금 여기 후면 센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뭐 어제는 가운데까지 9개? 뭐 그러니까 여러 개 보이게 되어 있는데 이전 거는 자
보면은 줌이 그냥 제가 보기엔 요 모양을 그냥 좀 나눠놓기만 한 게 아닌가. 개수가 늘었나? 그건 잘 모르겠어요.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죠. 그래서 유튜브의 리뷰어 말로는 요 센서 개수가 늘어나서 더 정확해졌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 글씨로도 써있죠. 새로운 바이오 액티브 센서, 높은 정밀도를 지닌 13개의 LED, 옆에 요거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더 정확해졌다 하는데, 글쎄요, 진짜인가? 보면 워치 6는 4개의 LED를 탑재했습니다 라고 하네요. 개수가 다르긴 한가 봐요. 실제로 그런가 보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4개에서 워치 6의 4개 LED에서 워치 7은 13개의 LED로 바뀌었다 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빌딩 숲속에서 정확히 찾아내는 듀얼 GPS. 이전에 워치 6까지는 GPS가 뭐 기술이 하나, 뭐 신호가 그 하나, 여기 써있네요. 2개의 위성 신호 대역 L1과 L5 이용해서 도심에 이제 건물 많이 있어서 제대로 GPS가 안 잡히던 그런 데서도 잘 잡아준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전에 워치 4나 워치 6나 GPS가 튀는 경우 좀 많이 봤어요. 아예 잘 못 잡을 때도 있었고, 그런데 워치 7은 GPS 위성 신호 대역을 2개 써서 더 정밀하게 더 잘 잡아준다, 이런 얘기 같습니다. 요것도 써봐야 알아요. 진짜 말로는 얼마나 번지르르하게 잘만 얘기합니까? 그래요. 그리고 갤럭시 AI 얘기 다시 나왔네요. 에너지 점수로 만드는 건강한 일상. 그러니까 이거 원래 있었다고요. 에너지 점수 원래 있었다고요. 자, 이름만 바뀌었지. 자, 보세요. 기존에도 뭐 이렇게 표시되는 게 있어요. 네, 얼마나 걸었는지 어쨌는지 뭐 그런 게 있어요. 다 에너지 점수라는 좀 요상한 말로 좀 뭉뚱그려 놓은 게 아닌가. 그러니까 운동 기록, 건강 기록, 그걸 종합해서 잘 정리해 주는 거 원래 있었다고요. 근데 그거를 에너지 점수라는 말로 좀 뭔가 되게 잘 포장을 해놨네요. 에너지 점수는 안드로이드 11 이상의 스마트폰이어야 되고, 삼성 헬스 앱 버전을 누가 따지나? 원 UI 몇 점 0 이런 것도 아니고 앱 버전? 그래요. 자, 넘어가고요. 이번에 새로 나온 게 수면 무호흡 징후 감지라고 합니다. 이전에 비슷한 기능이 있었는데, 이전에는 수면 코골이, 수면 중 코골이 감지 기능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잠깐 써보다가 뭐 별거 없네 싶어서 안 썼는데, 요거는 이제 조금 더 쓸만하지 않을까. 얼마나 정확하게 정밀하게 작동하는지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겠는데, 일단 코골이도 제가 쓰다가 안 쓴 게, 코랑 워치랑 거리가 멀잖아요. 잘 때 내 손목에 달려있는 워치를 코에 가까이 대고 잘 수 없어요. 사람 몸이 뒤척이니까요. 그런데 이걸 코와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내 손목에 달려있는 워치로 감지를 한다? 얼마나 정확할까요? 미국의 FDA 승인을 받았다고 해요. 일부 국가만 사용 가능하고 10일 동안의 기간 이내에 최소 2일의 수면 데이터가 필요하다. 의학적인 목적은 아니다 라고 합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의료기기로 등록이 되긴 하나봐요, 이게. 그런데 또 의료 목적으로는 쓰지 말라고 하고, 휴대용 산소 포화도 분석 소프트웨어. 그래요? 너무 복잡한 얘기 넘어가도록 하죠. AI가 대신해주는 답장 추천. 이것도 AI가 굳이 필요한가 싶은데, 예를 들어서 야, 뭐라고 보냈어? 그러면 응, 아니, 이런 거 원래 있었잖아요. 그 정도는, 그 정도 기능은 원래 있었잖아요. 응, 아니, 몰라, 이 정도 답장 추천은 원래 있었어요. 그 정도는 제가 안 써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 정도는 뭐 애플워치든 갤럭시워치든 그 정도 간편 답장 기능은 대부분 다 있었다고요. 근데 그걸 AI로 또 포장하고 있죠.
그래요. 말로 하는 텍스트 바로 요약. 요거는 쓸만할지도 모르겠네요. 워치로 녹음하고 뭐 쓴다 이런 얘기 같은데, 기본적으로 스마트폰에 있는 음성 녹음 기능을 이제 워치에 넣어서 좀 더 잘 되게 하겠다, 뭐 그런 얘기 같네요. 그래요. 요거는 그냥 뭐 예쁘게 나온 사진이고, 업그레이드된 운동 측정으로 운동량도 업그레이드. 그래요. 경주 기능. 야외 달리기와 실외 자전거만 가능합니다. 경주가 나의 이전 기록이랑 나 스스로 대결하는 뭐 그런 기능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넘어갑시다. 다양한 배지가 주는 성취감. 요거 배지 원래 있었어요. 삼성 S에. 만보 걷기, 2만보 걷기, 3만보 걷기, 뭐 하루 자전거 10km, 뭐 20km, 40km 뭐 이렇게 있었어요. 원래 있었던 거고. 수면 코칭으로 깊게 잠드는 밤. 그래요. 수면 코칭도 워치 6부터 진작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새로 나온 기능, 추가로 나온 기능이 막 엄청 대단하지 않으니까 전작에 이미 있던 기능을 포장만 좀 잘해서 가져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렇다고 디자인이 뭐 엄청 극적으로 달라지지도 않았고요. 보자. 그래서 수면, 뭐 깨어있는 시간, 렘 수면, 뭐 가벼운 수면, 뭐 깊은 수면, 이거 원래 있었어요. 이거 원래 있었다고요. 기존에도 있어요. 기존에도 눌러보면 수면 시간 나오고, 실제 수면 시간 나오고, 수면 점수 나오고, 수면 단계로 해서 다 있어요. 수면 중 깸, 렘 수면, 얕은 수면, 깊은 수면 원래 있다고요. 원래. 그 다음에 추가 정보, 뭐 혈중산소, 코골이, 그래요. 뭐 수면 중 피부 온도, 심박수, 수면 규칙성. 그래요. 원래 있던 기능. 봅시다. 심장 컨디션까지 꼼꼼하게 체크. 이게 ECG, 심전도인데 저도 써보고는 있어요. 근데 이게 효과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기능이 있으니까 써보고는 있어요. 그래요. 불규칙 심장 리듬 알람. 그래요. 일부 국가에는 안 된다고 하고, 또 이번에 업데이트로 뭐가 달라졌는데 만 22세 미만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뭐가 다른 걸까요? 그러니까 청소년이라고 하기에는 또 22세? 20대는 또 왜? 완전 20대 초는 왜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미성년자는 안 된다라고 하면 너무 애들이니까 그런가 싶기도 한데, 성장기니까. 근데 만 22세? 이건 무슨 기준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넘어가죠. BIA 센서가 알려주는 체성분 뭐 원래 또 하고 있었고. 봅시다. 이건 또 만 20세 미만인 경우 측정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네요. 그리고 생리주기 예측, 요거는 이제 여자들만 되는 거니까 별로 도움이 되는 건 아니고요. 이 생리주기 예측을 수면 중 피부 온도 변화를 감지해서 한다는데, 그러면 그걸 좀 더 쉽게 볼 수 있게 해주면 좋은데 좀 까다로워요. 이게 워치 6 영상에서도 한번 찍어서 올렸는데, 이 수면 중 피부 온도 변화, 요 기능이 쓰기가 되게 까다로워요. 되게 짜증나죠? 내가 생리하는 여자도 아닌데 이 기능을 켤 필요도 없고요, 사실. 그러니까 목적이 생리주기 예측인데, 그 생리주기 예측이 필요 없는 남자들은 그럼 이 기능을 못 쓰냐 이거죠. 되게 이상해요. 일상 가까이서 누리는 헬스케어. 그렇다고 합니다. 낙상감지는 기본도 되지 않나 싶은데, 낙상감지는 지금도 돼요. 홈 버튼 빠르게 5번 누르니까 바로 112에 전화를 걸까요? 라고 뜨네요. 얼른 취소를 눌렀습니다. 오이씨, 장난 전화가 걸려는 거 아니고요.
그래요? 최신 OS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아니, 워치 6도 되는데, 무슨 최신 OS? 그래요? 아, 낙상 감지? 아, 긴급 연락처. 야, 응급 상황일 경우 홈 버튼을 5번 누르면 빠르게 구조 요청하는 거, 112나 119나 미리 설정한 번호로 자동으로 전화 거는 거, 워치 6에도 있어요. 근데 낙상 감지? 낙상 감지가 있었나? 워치 6에? 그래요? 어쨌든 낙상 감지, 이제 뭐 산에 오른다든가, 이제 홀로 오지를 다닌다든가, 뭐 혼자 운동하는 사람들 이제 위에서는 도움이 될 만한 기능일 수 있겠네요. 상황에 따라 마음껏 골라 쓰는 밴드. 자, 아직 워치 6 이 기본형 40mm, 44mm까지는 밴드가 20mm 그 밴드 기존 거랑 호환이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워치 7 울트라는 이 밴드가 20mm 이전 밴드가 호환이 전혀 안 돼요. 다 새로 사야 됩니다. 울트라는. 뭐 그 얘기는 좀 이따 다시 하기로 하고, 넘어가죠 뭐. 바쁠 때는 간단한 제스처만. 손 조금 움직이는 걸로 이제 원하는 기능을 할 수 있다 이거죠. 더 큰 화면으로 만나는 오늘의 활동량. 이거 그냥 삼성 헬스잖아. 뭐야 이게. 그래요. 별거 아니고 워치 비교하기. 요거는 이따가 워치 울트라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넘어가고, 그냥 워치 7은 여기까지 봤고, 워치 7 울트라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사실 요걸 제가 가장 기대하고 있는데, 워치 7 울트라 이렇게 크게 우람하게 만들었으면서 화면은 원형이다? 이게 고민이 참 많았을 거예요. 삼성도. 뭐냐면 네모나게 만들려면 또 애플워치 따라했다고 할 거고, 그냥 동그랗게 만들 거면 왜 사람들이 아니 이렇게 크게 만들어 놓고 왜 동그랗게 만들었냐고 할 거고, 가불기가 걸린 거죠. 그래요. 개인적으로 시계는, 일반적인 시계는 동그란 게 맞아요. 왜냐면 뭐 시침, 분침, 초침 돌아가야 되니까 원형이 맞아요. 근데 스마트워치는 화면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화면에 정보가 표시되고, 그걸 이제 편하게 보고 쉽게 보고, 많은 정보가 표시되고 쓰기 좋고 터치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스마트폰처럼 네모난 화면이 좋지 않나 싶어요. 근데 저는 갤럭시를 쓰니까 동그란 갤럭시 워치밖에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나오는 울트라, 그 워치 울트라를 기대를 한 건데, 워치 울트라는 안타깝게도 원형입니다. 그래요. 그러고 보니 정식 명칭이 그냥 갤럭시 워치 울트라네요. 워치 7 울트라가 아니었어요. 전 워치 7 울트라인 줄 알았는데 애플 워치 울트라처럼 별도네요, 그냥. 자, 그러면 뭐 계속 볼게요. 스마트워치 한계를 넘어선 워치 울트라, 최대 55도, 고온과 9000m의 고도, 10ATM, 요게 100m라고 해요. 더 강력해진 새로운 프로세서, 절전 모드 사용할 경우 최대 100시간. 그래요. 근데 더 강력해진 새로운 프로세서라고 하는데 그냥 워치 7이랑 똑같아요. 워치 7보다도 더 좋은 프로세서 아니고요. 워치 7이랑 똑같아요. 울트라란 이름 붙고 이게 정가가 899,900원이거든요. 가격이 2배 정도 비싸요. 그럴 거면 성능이 더 좋아야 되는데 그냥 워치 7이랑 똑같아요. 웃기죠? 자, 티타늄 바디, 그 다음에 AI 헬스, 10ATM, 그 다음에 IP68 방수 방진, 그 다음에 배터리가 590mAh인데 이게 워치 5 프로랑 똑같은 용량이거든요. 울트라란 이름으로 가격이 90만원 정도 하는데 899,900원인데 용량은 예전 워치 5 프로
똑같다? 글쎄요. 그게 진짜 좋아진 건가요? 그래요. 요 내용은 아래 한 번 더 있으니까 다시 보도록 하고요. 극한에 도전하는 역대 최강의 갤럭시 워치. 아이고, 극한이라는 말을 쓸 정도로 자신이 있나 본데 정작 이거 다이빙은 안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최대 100m인데 그게 10분이에요. 다이빙을 누가 10분밖에 안 합니까? 다이빙 할 사람이. 네? 그래요. 그러니까 다이빙용으로는 설계되지 않은 거예요. 그만큼 튼튼하게 만들진 않은 거라고요. 근데 극한의 상황, 극한에 도전한다고? 아, 글쎄요. 외부 충격을 거뜬히 견디는 쿠션 디자인. 아,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너무 막 부정적으로 들리실 수 있는데 뭐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부정적이죠. 근데 들어보세요. 기존 워치가 워치 6 시리즈, 워치 6 클래식 47mm가 정가가 한 469,000원, 499,000원 그 정도 했어요. 근데 워치 울트라가 지금 899,000원이에요. 정가가. 가격이 약 2배인데 그러면 그 2배 값을 해야죠. 안 그래요? 기본적인 프로세서 성능이나 건강 측정 기능이나 뭐 내구도 면에서 기본 워치 7이랑 비슷할 거면 울트라란 이름 붙이고 가격을 2배 정도 할 만한 그 돈값을 못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워치 울트라가 그냥 비슷하게 한 499,000원 혹은 599,000원 조금 비슷하게 나왔으면 이 정도로 욕은 안 먹을 거예요. 뭐야 그냥 뭐 클래식 대신에 울트라야? 라고 생각할 텐데 가격이 2배 정도 한다면 분명히 확연하게 드러나는 차이가 있어야 돼요. 근데 외형 말고는 글쎄요. 막 엄청 와 이거 엄청 튼튼해. 이걸로 잠수하고 수영도 마음껏 하고 정말 엄청 튼튼하겠는걸? 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죠. 실제로 공개된 정보도 그렇고요. 그래요. 쿠션 디자인이라는 건 잘 모르겠어요. 어떤 건지. 사파이어 크리스탈 글래스. 그래요. 그 다음에 퀵 버튼. 원래 워치 시리즈 버튼이 2개밖에 없었어요. 홈 버튼이랑 뒤로 가기 버튼. 근데 가운데 퀵 버튼이 새로 생겼죠. 울트라는. 요게 위치상 예전에 그냥 일반 용두 이렇게 돌리는 거 있죠. 끼릭끼릭 하면서. 그런 용두의 위치인데 정작 돌아가진 않아요. 그 돌리는 손맛이 있는 건데 용두가 돌아가진 않고 그냥 버튼입니다. 오로지 버튼. 그리고 좀 더 아쉬운 얘기를 하자면 클래식 때는 그러니까 워치 4 클래식, 워치 6 클래식에 있던 물리 베젤링 딸그락딸그락 하면서 돌아가는 그거 있죠. 그게 울트라에는 없어요. 요 모양은 있는데 요거 그냥 터치예요. 고정되어 있습니다. 여기 베젤링이. 그렇다는 거. 그리고 다이나믹 러그 시스템인데 요 시계줄 기존의 워치 시리즈에 있던 20mm 밴드랑 호환이 안 돼요. 완전히 새로운 밴드고 모양도 다르고 그래서 호환 안 되고 완전히 다 새로 사야 돼요. 그래서 밴드 예쁜 거 좋은 거 많이 모아 놓으신 분들, 저같이 알리에서 많이 샀던 사람들 전부 다 바보 된 거죠. 밴드 다 새로 사야 돼요. 정말 끔찍하게 놀랍습니다. 그래요. 4등급 티타늄은 디스플레이 및 물리 버튼을 제외하고 금속 프레임의 전면 및 후면 커버 영역 부분에 적용됩니다. 프레임의 나머지 부분은 플라스틱과 2등급 티타늄을 혼합한 것입니다. 그래요. 장시간 야외 운동에도 거뜬한 배터리라고 하는데 거뜬하다면서 절전 모드로 최대 100시간 아니 절전 모드면 운동을 못 하잖아요. 절전 모드에는 운동이 안 되잖아요. 아닌가요? 그래요. 여기 보면 말장난을 좀 해놨는데 운동 중 절전 모드로 최대 48시간. 그러니까 그냥 운동 모드가 48시간이 되는 게 아니라 결국 절전 모드를 켜야 48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 웃긴 건 절전 모드일 경우 뭐 와이파이 연결, 깨우기 제스처 등 일부 기능이 제한이 있어요. CPU 속도, 네트워크 사용, 워치, 위치 서비스 등 제한이 있어요. 근데 절전 모드를 쓰라고요? 그래요?
AOD 켜진 상태에서는 60시간, 비활성화된 상태에서는 최대 80시간. 꽤 길긴 하네요. AOD만 꺼놓으면 일반 사용시간일 때 80시간 정도 쓴다. 길긴 길어요. 왜냐면 용량이 그만큼 크니까요. 590mAh. 네, 여기 있죠? 일반적인 용량.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절전 모드일 때 이 시간을 자랑한다? 아니죠. 야, 우리 운동 모드를 썼을 때 최대 이 시간이어야 좀 자랑할 만하지 않을까요? 운동 모드를 켰을 때 그냥 일반 운동 모드요. 절전 모드 말고. 절전 모드만 자랑하고 있죠 지금. 그래요. 그냥 절전 모드 말고 요 시간으로 자랑했으면 어떨까 싶어요. 60시간, 80시간 이것만 해도 전작보다 훨씬 좋아졌거든요. 워치 6보단 좋아요. 그래서 훨씬 나은 것 같은데 왜 이 시간으로 자랑 안 하고 절전 모드를 자랑하냐 이거죠. 드디어 나왔다. 바다를 향한 담대한 항해. 그래요? 되게 좀 좋은 수영복 입고 있는 사람이 수영을 하고 있어요. 잠수는 또 아니죠. 보면 환상적인 바다가 당신을 기다립니다. 워치 울트라는 물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방수 성능 10ATM, 요게 100m고 IP68 방수 방진 밀스펙 인증 받았고, 보자, 수심 100m의 물에서 10분 동안 방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10분 동안만 다이빙하는 사람 없잖아요. 다이빙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가벼운 수영만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워치 울트라는 최대 1.5m 담수에서 30분 동안 잠기는 테스트 조건 통과했다. 그런데 수압이 센 수상 활동과 다이빙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수영장 또는 수심이 깊지 않은 바다에서 수영 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 스펙은 기존 워치도 되잖아요. 이 정도 스펙은. 근데 가격이 2배, 899,000원인데 이름도 울트라인데 이 정도다? 많이 아쉽죠? 운동 트래킹 원래 되던 거고, 심박수, 워터락도 기본에 있잖아요. 넘어가고, 새로운 고지를 정복하는 방법. 추운 날씨에도 걱정 없습니다. 영하 20도? 그러네요. 영하 20도는 근데 좀 쉽게 내려가는 온도 아닌가? 영상 55도는 이거 사람 죽지 않아요? 이거 사람이 살아있을 수 있나? 55도에? 바로 기절할 것 같은데. 저항고도 9000m. 그러니까 고도, 이게 기압? 뭐 그런 게 영향이 있겠죠? 아마. 삼성이 실시한 내부 테스트에서 영하 20도에서 영상 55도까지 견딘다. 매우 높거나 낮은 온도에서는 충전이 차단되거나 특정 기능이 자동으로 꺼짐. 안전을 위해서 워치가 자동 종료될 수 있습니다. 배터리 성능은 저온에서 악영향을 받습니다. 워치 울트라는 고온, 저온, 고도, 습지, 침지, 염수, 분무, 먼지, 진동, 낙하 등 밀스펙 인증 받았습니다. 극단적인 조건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여정 시작. 경로 안내. 경로 안내까지는 제가 다 원래 되던 기능으로 기억하는데, 트랙백, 이것도 원래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내가 왔던 길을 그대로 돌아가기. 근데 버튼 한번 누르면 바로 경로 설정이 된다 이거죠. 그래요. 안심을 지키는 긴급 사이렌. 문제가 생기면 퀵 버튼으로 도움을 요청하세요. 퀵 버튼을 5초간 길게 누르면 최대 180m 떨어진 곳에서 꿰뚫는 86dB의 강력한 사이렌이 작동합니다. 그 다음에 SOS 신호 하고 위치 공유도 할 수 있고, 안전을 위해서 뭐 좋은 기능이죠. 최대 180m? 그래요. 산속 깊은 곳에 고립됐을 때는 이제 이 소리가 멀리 들리는 것보다는 이제 GPS 신호를 정확하게 잡아준다. 그거면 이제 구조하러 오기 좋겠죠. 그 다음에 낙상 감지. 요건 아까 그냥 워치에서 봤던 기능이고. 그래요. 거친 모래를 뚫고 더 높은 곳으로. 더위에도 강합니다. 어둡거나 햇빛이 비치는 환경에서 선명한 화면 볼 수 있다. 그래서 유튜브 설명상으로는 뭐 최대 3000니트 밝기를 지원한다고 했어요. 이제 밝은 화면에서.
밝은 환경에서 최대 3000니트의 밝은 화면을 지원한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애플워치도 똑같이 한다고 했는데, 애플워치 울트라요. 근데 저는 배터리 때문이라도 그냥 오히려 밝기를 줄이고 쓰는 편이라 크게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요 부분을 그러면 여기 작은 설명 글씨로 최대 3000니트의 밝기를 지원합니다 라고 써놔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없고 똑같이 또 온도 얘기만 한 번 더 있죠. 이 얘기 바로 위에 있던 얘기잖아요. 그래요. 워치 울트라의 방진 성능은 타사 실험 조건 기준으로 IP68 방진 등급, 입방미터당 2kg의 활석 분말로 테스트했다. 2시간 동안. 그래요. 그래요. 이건 넘어가고, 경주 경로 안내. 어떤 거 딱히 덮을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야외 달리기 활동하면 심박수 구간을 개인화할 수 있는데, 이는 야외에서 4km 이상 일정한 속도로 10분 이상 달려야 그거를 이제 내 심박수를 확인해서 이제 운동 강도를 맞게 모니터링해 준다. 그런 내용인 것 같네요. 어두운 밤에도 몸을 멈추지 않도록. 그래서 밤으로 살짝 내려가면 이렇게 어두워진다. 그래요. 야간 모드로 자동 전환돼서 눈의 피로를 줄일 수 있다. 좋긴 좋은데 특정 워치페이스만 지원하는 거고, 그리고 웬만하면 이것도 안 쓰는 걸 추천합니다. 밤에 만약 나갔다, 하늘 보세요. 별 보세요. 굳이 워치의 불빛 없어도 좋습니다. 이런 걸 언제 느끼냐면 극장에서 그래요. 극장에서 워치 AOD 야간 모드로 이렇게 불 켜져 있으면 정말 거슬립니다. 많이 거슬려요. 극장 안에서는 그 영사기의 불빛, 그리고 그냥 화면에 있는 것만으로 충분해요. 사람들이 워치에서 워치 AOD랑 이런 야간 모드로 불빛 자꾸 반짝반짝 거리는데 그거 정말 거슬리거든요. 그거 정말 별로입니다.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멀티스포츠. 철인 3종 경기죠. 극한에 도전하는 스포츠 철인 3종 경기를 완주해보세요. 그러니까 철인 3종 경기 모드가 생긴 거죠. 이전에는 달리기면 달리기, 자전거면 자전거, 수영이면 수영, 하나씩 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수영이 끝나면 종료하고 자전거로 바꾸고, 자전거 타다가 자전거 종료하면 또 달리기로 바꾸고 그래야 되는데, 이제 애초에 이런 모드가 들어와서 한 번에 다 할 수 있다 이거죠. 끊지 않고. 그러니까 운동 기록을 하나로 통합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퀵 버튼으로 트라이애슬론, 듀애슬론, 아쿠아슬론. 그래요. 그리고 새로운 멀티스포츠 생성까지. 그러니까 내가 자주 하는 운동, 내가 달리다가 자전거 탄다, 걷다가 자전거 탄다, 이런 걸 만들어낼 수도 있나 봐요. 그건 좋네요. 그래요. 나만의 경기 종목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배지도 주고요. 그걸로. 상세 정보. 이거는 원래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빌딩 숲 탐험, 듀얼 GPS. 요것도 듀얼 GPS 그냥 워치 7이나 워치 울트라나 똑같아요. 워치 울트라라고 더 좋은 기능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요. 갤럭시 AI. 역시나 삼성 헬스에서 원래 되던 기능을 AI 이름 붙여서 조금 보기 좋게 포장했다. 그 정도로 보입니다. 그래요. 넘어가고, 있는 힘껏 나만의 FTP로 속도 올리기. 페달을 미는 힘에 집중하여 전속력을 내보세요.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과 페어링된 파워 미터가 있다면 갤럭시 AI의 힘으로 10분 이내에 FTP를 빠르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FTP에 따라 라이딩 강도를 설정하고 운동 능력을 극대화하세요. FTP가 젖산 역치 파워라고 하는데, 개인의 FTP, 펑셔널 스레스홀드 파워라고 하네요. 전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이게 약간 낚시가 있어요. 보세요. 갤럭시 스마트폰을 파워미터와 연결해야 됩니다 라고 하네요. 그 파워미터라는 게 보니까 페달을 밟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전거에 장착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애초에 자전거에 장착된 파워미터는
별도로 구매하는 거죠. 그거는 갤럭시가 아니라 어떤 스마트폰이라도 연동이 될 거예요. 보통 앱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거를 갤럭시 워치 울트라의 기능인 척 하고 여기 써놨죠. 지금 보세요. 파워미터는 별매입니다. 그러니까 이 파워미터 기능, 요 FTP 측정 기능이 워치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지금 써놨잖아요. 전혀 아닌데. 보세요. 파워미터는 별매입니다. 예? 보다 정확한 FTP 계산을 위해서 워치를 스마트폰에 연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파워미터가 있어야 되고 워치도 있어야 되고 스마트폰도 있어야 돼요. 근데 워치 단독 기능인 척? 워치가 그 기능이 있는 척? 좀 오해할 수 있는 정도로 써놨다고 봐요, 저는. 자, 완벽한 휴식과 에너지 충전의 시간, 뭐 수면 측정, 이거 원래 되던 기능이고, 그리고 수면 점수, 그래서 얼마나 잘 잤는지 그런 거 원래 평가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혈중산소 코골이까지 됐고, 이제는 수면 중 무호흡까지 해준다고 했죠. 네, 요 정도 원래 되던 기능이고, 수면 무호흡, 요게 아까 봤던 기능, FDA의 승인을 받은 그거고, 그 다음에 손목의 심박수 모니터링, 원래 되던 거잖아. 그래요. 그래요. 넘어가고, 똑같은 거 또 여러 번 볼 필요 없죠. 혈압 체크가 많이 아쉬운 게, 그래요. 워치에서 혈압 체크 해주는 거 좋아요. 근데 한 달마다 실제 일반 혈압계로 보정을 해줘야 돼요. 근데 한 달마다 보정하러 어딜 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삼성 스토어에 일반 혈압계를 하나씩 비치해두고 바로 워치 판매대 옆에 한 달마다 방문해서 이제 보정할 수 있게 해주면 어떨까 싶어요. 왜냐면 그런 거 보건소 가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혈압 측정은? 라고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는데, 워치를 판매한 곳은 삼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워치 사용을 위해서 혈압 보정을 하는 것도 삼성 스토어에서 서비스로 좀 해주면 어떨까? 삼성 스토어나 삼성 뭐 서비스 센터나 그런 데서 보정을 할 수 있도록, 한 달마다 보정을 할 수 있도록 일반 혈압계를 비치해두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미 있는데 제가 모르는 걸 수도 있어요. 왜냐면 삼성 스토어를 방문할 일이 없으니까요. 근데 제 기억에는 없는데 있을 수도 있어요. 뭐 확답을 하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아쉽다. 혈압 측정이 되는 건 일단 좋다 이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더 볼 건 없고 넘어갑시다. 헬스케어. 그래요. 삼성 헬스가 참 좋아요. AI가 대신해주는 답장. 이것도 아까 봤고, 그 다음에 터치, 제스처, 엄지와 검지 맞대기 제스처. 기본적으로 비활성화되어 있다. 그래요? 밴드 부분 좀 봅시다. 야외 활동에 따라 밴드도 변신. 탐험을 떠나기 전 야외 활동에 적합한 밴드로 바꿔보세요. 그 다음에 마린, 이게 이제 수중 활동, 수영, 잠수 그런 용도인데 이미지가 좀 별로네요. 좀 깔끔하게 따놓지. 그 다음에 트레일, 이게 이제 등산, 뭐 걷기 이런 용도죠. 땀 많이 흘리는. 땀 배출이 잘 되나봐요. 이게 트레일 밴드. 그 다음에 픽폼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픽폼? 영어로도 써놓든가 검색이라도 해보게. 픽폼? 뭐지? 그래요. 어쨌든 색상이 오렌지, 다크 그레이, 그린, 화이트. 일단 오렌지가 기본이네요. 워치 울트라는 오렌지 색상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요 퀵 버튼도 그렇고요. 그래서 갤럭시 워치와 비교하기. 이제 정보가 나오네요. 이전에 워치 5 프로도 기본 그냥 워치 5랑 워치 5 프로가 있고, 워치 6가 그냥 워치 6 40mm 그리고 44mm 있고, 워치 6 클래식이 43mm, 47mm 뭐 이렇게 있고, 이번에 워치 7은 그냥 워치 40mm, 44mm 이렇게 있고,
울트라 47mm. 그러니까 워치 6에 있던 클래식이 없어지고 울트라가 된 거예요. 근데 울트라란 이름 붙일 정도면 49mm 정도로 화면이 더 커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확실히 화면이 더 커야 돼요. 울트라란 이름이 붙을 거면요. 아니 47mm 정도 화면 크기는 기존 워치 6도 되잖아요. 충분히 47mm 되는데 울트라란 이름 붙일 거면 진짜 49나 50mm 정도로 화면을 키웠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봅시다. 그래서 4등급 티타늄. 이게 뭐 얼마나 튼튼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1등급이 좋은 건지 5등급이 좋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고, 방수 이전에는 5ATM 50m인데 울트라는 10ATM 100m고, 배터리가 워치 5 프로랑 똑같죠. 590mAh. 가격이 2배 정도 비쌀 거면 여기서 배터리 용량이 더 컸어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3나노 프로세서 5코어. 기존 워치 4 클래식 47mm, 얘네 5나노의 2코어였는데 이제 워치 7과 울트라는 똑같아요. 가격이 한 2배 차인데 똑같이 3나노의 5코어 똑같아요. 이 부분이 상당히 좀 불만이라고 봐요. 울트라 이름 붙을 거면 더 좋아야죠. 더 좋아야 됩니다. 차이가 나게. 용량도 심지어 똑같고요. 버튼 하나 더 있는 거, 퀵 버튼. 그래요. 단점이라면 또 울트라는 LTE만 있어요. 블루투스 버전이 없어요. 삼성 갤럭시 워치 시리즈는 이전작들이 계속 그랬는데, 블루투스 모델은 그냥 쓰면 되는데 LTE 모델은 개통을 해야 되잖아요. 요금제를 써야 돼요. 유심 요금제 그걸 써야 되는데, 유심 요금제 개통을 안 하면 CMC 기능이라고 해서 이제 스마트폰이랑 연결해서 문자가 오고 전화가 오고 알림이 오고, 그러니까 전화 알림 그런 게 오는 기능이 비활성화 된다고 알고 있어요. 이번 워치 울트라도 아마 똑같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에 대한 안내는 없어요. 설명이 없어요. 아마 실사용 리뷰가 나와야 알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유명 유튜버들 리뷰들도 잠깐 행사장에서 본 그런 영상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내용은 없고요. 무려 899,000원짜리 사는데 내가 LTE 개통해서 쓰다가 딱히 필요 없는 것 같아서 LTE를 해제하면 그 CMC 기능을 못 쓸 수 있다 이거예요.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좀 알아봐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한참 훑어봤고, 워치 7 울트라, 링, 버즈 프로, 그 다음에 폴드랑 플립 있죠. 여기까지 봤고, 구매 페이지로 가봅시다. 구매 혜택 보기. 보자. 워치 7이랑 워치 울트라 40mm가 349,000원. 그래요. 기본 할인해서 324,500원 이라고 하고, 44mm 36만원. 그래요. 근데 뭐 이번에 클래식이 없어졌다고 생각하면 여기서 바로 울트라로 가면 이거 2배가 넘네요. 가격 차이가. 세상에. 정가는 899,000원이에요. 잠깐만, 짜치게 설마 여기 800원 붙인 거야? 899,000원으로 끝내지 뒤에 800원을 붙였네요. 참나. 800원은 뭐지? 무슨 고집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기본 10% 할인해서 사실상 이게 정가예요. 809,000원. 이게 정가입니다. 이게 기준가고, 더 안타까운 건 사전 예약 구매 행사 할인이 딱히 사전 예약 알림 한 사람은 2만원 할인 쿠폰 해준다는데 여기서 2만원 깎으면 78만원이죠. 그게 전부예요. 액세서리 할인 쿠폰 아무 쓸모 없어요. 이미 워치가 이만큼 비싼데 또 사라고? 이거 필요 없고, 리뷰 작성하면 주는 거, 이거는 모든 삼성 제품 다 해당하는 거고,
삼성케어 그냥 주문 줬지 10% 할인? 아, 그래요? 정품 밴드 50% 할인? 이거 혜택 아니에요? 워치 체험 미션? 글쎄요. 최대 20만원 상당의 밴드 패키지 무상 구매 쿠폰 20만원 상당이라는데 글쎄요. 애초에 밴드 하나에 9만원 8만원 하니까 20만원 상당? 밴드 2개 정도 주겠네요. 근데 그 밴드가 내가 원하는 밴드냐 이거죠. 그냥 이거를 제품 가격을 할인해 주는 게 더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워치 괜찮게 샀으니까 밴드나 좀 살까? 내가 사고 싶으면 사는 거지. 이거 제품 값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20만원 상당 밴드 패키지. 여기서 20만원 그냥 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전 워치 보상이라고 하는데 글쎄요. 최대 12만원? 글쎄요. 특장점 제품 더보기 요거 이런 내용 아까 다 본 내용이고 그럼 넘어가죠. 다 넘어가고 쭉쭉 넘어가고 그러니까 사전 예약 구매 혜택 위주로만 보고 싶은데 그래요. 여기 수치로 정리된 게 있네요. 워치 울트라 47mm 워치 기술에 이런 게 들어갔다. 블루투스는 5.3버전 NFC 들어갔고 구글의 웨어 OS를 이제 삼성이 커스텀한 거 뭐 그런 거겠죠. 그리고 해상도는 480에 480 CPU 속도 써있고 메모리 2기가 저장 용량 32기가 근데 이제 시스템 기본 용량이 있으니까 내가 사용 가능한 건 21.1기가 무게가 60.5g 그래요? 충전이 몇 와트 충전이 되는지 그런 정보가 있을까요? 매뉴얼 아니야. 구매 혜택 아니야 구성품 왜 제품 패키지에는 이런 게 들어있습니다 라는 여기네. 워치 인더 박스 워치 밴드 충전기 충전 독이죠. 예, 그래요. 땡. 근데 이 충전기 스펙이 얼마인지. 자, 기존 워치 6가 최대 스펙으로는 5W, 5V 2A에서 10W인데 실제로는 3에서 4W까지만 출력이 나와요. 근데 워치 울트라는 용량도 크고 가격도 이렇게 비싼데 그러면 출력이 좀 더 잘 나와서 충전 속도도 더 빨라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런 정보가 전혀 없죠. 만약 충전 속도가 빨라졌으면 그에 대한 설명을 해줄 텐데 그걸 자랑하겠죠. 자랑할 만한데 안 했죠. 그 말은 그만큼 좋아진 게 아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많이 안타깝네요. 그렇고 이게 워치 울트라고 43mm 한번 봅시다. 43mm 보면은 43mm는 무게가 33.8g 그래요? 그래요. 거의 2배 차이. 거의 2배 차이인데 배터리 용량이 2배로 늘어나진 않았어요. 590이랑 425 2배는 아니더라도 한 1.5배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러면 그 많은 무게는 다 어디로 갔을까요? 어떤 부분을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걸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영상이 좀 많이 길어졌는데 저는 이제 울트라 사실 많이 기대했는데 실제 나온 스펙을 보니까 이 정도 가격을 한다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그냥 넘어가고 가격적인 부분이 너무 비싸다 이거죠. 그리고 유출된 정보를 보면 요 갤럭시 Z 폴드 6, Z 플립 6 구매 혜택으로 워치 30% 할인 쿠폰이 있어요. 세상에 출시하자마자 이게 참 황당한데 이 말은 899,900원짜리 30% 하면 그냥 90만원이라고 치고 3분의 1 하면 그냥 60만원에 살 수 있는 거예요. 60만원에 워치 울트라를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금전적 가치를 지닌 쿠폰이라고 할 수 있겠죠?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60만원짜리 정가는, 그러면 출시 정가는 60만원이라고 봐도 될까요? 이게 맞는 계산법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이거 안 쓰는 사람 많을 거란 말이죠. 나 워치 필요 없는데? 50% 할인 쿠폰도 아니고 30%? 에이, 안 쓰지 뭐. 이렇게 하는 사람 꽤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워치 할인 쿠폰으로 30% 할인 받아서 사면 확실히 싸겠죠? 문제는 버즈나 워치나 둘 중에 하나만 쓸 수 있나 봐요. 쿠폰 1, 쿠폰 2니까 둘 다 되겠죠? 그래요. 택일은 아닐 거예요, 아마. 보다 자세한 거는 이제 폴드 6랑 플립 6랑 사전 예약 시작하면 이제 그때 삼성닷컴에 정보 나올 테니까 그걸로 다시 보면 되겠고, 그러면 이번 영상은 갤럭시 워치 울트라, 갤럭시 워치 7 시리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너무 길어졌네. 일단은 이제 워치 시리즈가 먼저 사전 예약이 열리면서, 하루 먼저 열리면서 정보가 공개돼서 이거 먼저 찍었고, 내일은 봐서 이제 폴드랑 플립 영상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워치 7이나 워치 울트라는 행사 가격이 엄청 좋게 나오지 않으면 제가 굳이 살 이유는 전혀 없어 보이네요. 가격이 너무 비싸요. 제가 감당하기에 너무 비싸서 안 사는 게 아니라 못 사는 거죠. 비싸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